자, 반갑습니다. 박공쌤입니다. 오늘 하실 내용은 10단원 1차 부등식입니다. 일단 1차 부등식 내용 보시면은 중학교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외정리 4가지 나와주고 있는데 보시면서 그렇네, 맞아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부분이 되겠어요. 자, A가 더 크다랍니다. B보다. 그런데 B가 더 크대요. C보다. 그러면 A가 C보다 더 크겠네,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A가 B보다 더 큽니다. 그때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큰 게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A가 더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0보다 큰 거 곱하거나 나누어도 여전히 큰 게 크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네 번째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A가 B보다 크다. 그런데 C가 0보다 작다. 그런 C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 네 번째 좀 주의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과정을 잘 하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중학교 과정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번째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음수를 0보다 작은 거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음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부등식이 주어졌어요. 보시면서 이제 1차 부등식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얘가 1차 부등식이려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부등식이 아니라 1차 부등식이라고 써줬어야 돼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얘가 굳이 1차 부등식이 될 필요는 없다.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이것을 1차 부등식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왜 그러냐? A가 뭐가 될 수도 있으니까 A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좀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쵸? 뒤에 가서 문제에서 볼 일이 있으면 보는 걸로 하고요. 부등식의 4칙 연산해서 이렇게 또 4가지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덧셈 같은 경우에는 쭉쭉 내려오면 되고, 뺄셈과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해서 내려오면 된다라는 건데, 자,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볼게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저런 식으로 그냥 공식처럼 기억을 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지금 위에 주어져 있는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이 된다라면 여기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모든 문제들이 위와 같은 조건들로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x의 범위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y가 c보다 크고 d보다 작다,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x 더하기 y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x의 범위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x 플러스 y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작은 것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좀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x랑 y랑 더해서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만들어지려면 x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과 y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요거 두 개의 조합이 x 플러스 y의 가장 큰 것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겁니다. 되나요? 그리고 x 플러스 y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은 x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과 y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꼬르가 안 붙었기 때문에 얘가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해요. 그렇죠? 그럼 이 꼬를 붙여서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x의 범위가 다음과 같고 y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x-y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라는 건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x에서 y를 빼서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거, 이 자리는 x에서 y를 빼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x에서 y를 뺐을 때 커지려면 x는 커져야 될 거고 y는 작아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큰 게 나오겠죠.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과 y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의 조합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x-y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조합은 어떤 조합일 거냐? x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과 y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빼주시면은 차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경우가 만들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 y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 a와 b를 빼주시면은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꼬르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얘다, 얘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곱셈이네요. 자,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x, y의 범위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마찬가지예요. x랑 y랑 곱해서 될 수 있는 가장 큰 조합과 가장 작은 조합을 찾아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곱해서 커지려면은 x도 커지고 y도 커지면 될 거겠죠. 그래서 b와 b의 조합이 되겠고 a와 c의 조합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누는 경우입니다. 나눠서 될 수 있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조합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분자는 클수록 좋을 거고 분모는 작을수록 커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조합과 y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조합을 보신다면 c분의 b를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얘가 또 작아지려면 x는 작아야 되겠고 y는 커져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과 y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것의 조합을 찾아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의 것들은 어쨌든 a, b, c, d가 모두 주어진 조건과 같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만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음수가 들어간다라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공식화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신 것처럼 될 수 있는 가장 큰 조합과 가장 작은 조합을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범위를 정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1 이상 3이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x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3이고 y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1이다. 그래서 얘를 x의 최대와 최소로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봐달라라는 의미로 요거를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요거 자체에 대한 강조는 전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연립 1차 부등식. 그럼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쓸까요? 우리가 앞에서 연립 방정식을 했었어요. 그쵸?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였었냐면은 여러 개의 방정식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연립 부등식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부등식을 또 나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여러 개의 방정식을 모두 성립시키는 공통의 해를 구하는 것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지. 가감법, 대입법 이런 게 연립방정식의 해는 아니다. 되나요? 해를 구하는 방법인 거지. 연립방정식의 해의 정확한 개념은 여러 개의 방정식을 모두 성립시키는 공통의 해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서,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위의 부등식도 성립시키고
아래 부등식도 성립시키는 공통의 해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그냥 단지 답만 구해내는 다음의 과정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의 해가 그쵸? 이것의 답이 이겁니다. 이것의 답이 이것을 풀면 얘가 답이에요. 그 다음 얘를 풀면 얘가 답이에요. 제발 답 좀 하지 말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지. x가 2보다 크다. 그냥 있는 게 답이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x에다가 x가 2보다 크다. x에다가 2보다 큰 거를 대입하시면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가 되겠습니다. 2보다 큰 걸 대입을 해보세요. 2보다 큰 거 2.1, 2.2, 2.3, 2.4 2보다 큰 걸 대입하시면은 위에 부등식 기억인가요? 기억의 부등식이 성립한다. 즉 부등식의 해란 그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x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성립시키는 x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범위로 나타낸다라는 거.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답이다 이게 아니라 의미를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것을 해라는 게 그냥 x가 작거나 같다 4 그냥 요 기호에 집착하지 마시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4도 있고요 3.9도 있고요 3.8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그것들을 대입을 해보심으로써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거 4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아니라 4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 다음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2보다 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 중에 공통의 것이 연립부등식의 해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음에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3.1도 있고 2.8도 있고 3.27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위의 식에다 대입해 보셔도 성립을 할 것이요 아래 식에다가 더 대입해 보셔도 성립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부등식, 연립 부등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순서로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요 세 번째입니다. 수직선에서 공통 부분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친구들이 2가 나오고 4가 나오면 2 쓰고 4 쓰고 이렇게 써요. 어떨 때도. 이럴 때도 이렇게 써요. 진짜 심각한 거죠. 답 쓰는 방법만.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답인 경우가 많죠. 답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것들을 생각하시라고. 그 다음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라고. 그리고 그 것들 중에서 공통의 것들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수직선상에 이것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이보다 큰 것들, 여기가 2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보다 큰 것들은 여기에 있겠죠. 그 다음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은 여기 있겠죠. 2보다 큰 것들은 여기 있을 거고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점이 2번 찍히고 있는 곳 거기가 공통의 영역
연립부등식의 공통의 해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부등호 방향이 이쪽 방향이었으니까 요걸 가지고 수직선 위에 나타내 주신다면 아이고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쵸? 좀 이따 저걸 하긴 할 건데 이보다 큰 것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뭘로 보일 정도로, 선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보다 크다라고 해서 3, 4, 5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그랬을 때 2번 색칠 내는 거. 2번 점이 찍히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2번 점이 찍히는 곳. 그곳이 공통의 해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원래는 이제 X축이 나타내는 게 정확한 거죠. 근데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하셨던 거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 색칠하는 거 중학교 때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 위에서 X축 위에서 점을 찍게 되면은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를 달리 해가면서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부등식이 있을 때마다 이제 높이를 좀 달리 하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높이를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면은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헷갈림을 막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인데 했는데도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를 달리 하시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됐고요. 자, 요거 역시 마찬가지. 연립부등식의 꼴이다라는 거 중학교 때 다루셨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립방정식. 요건 연립방정식이고요. 요건 이제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A는 B, B는 C 라고 해도 되고 A는 C, B는 C 이렇게 하셔도 되고 A는 B, A는 C 이렇게 하셔도 되죠. 어떻게 푸셔도 상관없이 모두 풀린다라는 거 확인을 하셨겠죠.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풀죠. 보통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쌤 이상해요 라고 찾아온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푸시면 이제 안 되죠. 왜 안 되냐? 이렇게 구하면 답이 왜 안 나오냐? 라는 건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A와 B 두 개의 대소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B와 C가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온전히 얘를 다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B가 더 크다. 근데 C가 더 크다. 그러면 A보다 C가 더 크다. 이것도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나열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쓰죠. 쓰긴 쓰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 왜?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가끔씩 발생을 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필수예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풀어주면 되겠죠. 바로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죠. 바로 1번은 그냥 되시는 분들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통분을 하고 곱해도 되겠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분모가 거슬리니까
부모부터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양변에 똑같이 4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x-1이 될 거고 요거는 6x 플러스 2 4를 곱했으니까 약분하고도 2가 남으니까 분배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4 곱하고 여기다가 4 곱했는데 여기다가는 4를 안 곱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죠. 똑같이 곱해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면 x고 넘어가면 얼마냐? 5가 되겠네요. 그래서 x가 5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참 그래요. 어떻게든 x를 좌변으로 넘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x 6x니까 지금 7x 플러스 1이죠. 얘는 8x 마이너스 4고요. 참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어쨌든 얘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굳이 마이너스 x로 굳이 마이너스 5로 한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신 친구들이 있다라는 건데 굳이 마이너스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왜? 부등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곱함으로써 부등호 방향을 또 건드려 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어쨌든 x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7x가 넘어가는 게 편하냐 8x가 넘어가는 게 편하냐 7x가 넘어가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고 그런 다음 다시 써주면 되는 거니까 되나요? 얼마든지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바로 2번. 이거 역시 마찬가지겠죠. 넘깁니다. 좌변에 x를 두고요. 우변에 마이너스 1 넘겨주시면 3이 되겠죠. 요 같은 경우는 뭐 얘가 양수인지 음수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넘기시든 저렇게 넘기시든 상관이 없을 거고 자, x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의 개수인 a-3으로 나눠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부등식이 해가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고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그냥 영상만 보고 있는 거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쌤이요 a-3을 나눴는데 a-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우를 나눕니다. 어떻게? a-3이 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넘기면 a가 3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 경우에는 얘가 양수니까 나눠주시더라도 부등호 방향에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a-3이 0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3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 경우는 양변을 a-3으로 나누시면서 음수로 나눈 거니까 0보다 작은 걸로 나눈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a-3이 뭐가 될 수도 있냐면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a-3이 0이 된다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0분의 3이 만들어진다. 0분의 3이나 0분의 1이나 이제 0분의 1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는 건데 0분의 1이라는 게 얼마죠? 요걸 이제 0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어도 등호 이꼬르는 성립을 한다. 단 나누는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조심하자라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시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책이 있어요. 그때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걸 이미 배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숫자는 수학책 피면 안 나온다. 이런 거는 어디 나오냐면 국어책 피면 나온다. 뭐처럼 생겼어요? 히읗처럼 생겼다.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다? 히읗이다. 이거는 국어책 피면 나오는 거지 수학책 피면 안 나온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는
없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줘야 돼요. 요거를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볼게요. 2분의 4입니다. 얼마죠? 2죠. 왜 2냐? 4를 2로 나누시면은 혹시 얼마예요? 혹시 2예요. 그러니까 2죠. 그러면 2분의 6을 2로 나눈 거니까 몫이 3이죠. 그래서 이게 3이다. 그러면 1분의 0은 0을 1로 나눈 거니까 1에다가 얼마 곱해야 0이 돼요? 0 곱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0이다. 그러면 0분의 1은 1을 0으로 나눈다. 그럼 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이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히읗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히읗이라는 게 1학년 과정에서는 그냥 뭐 웃자고 그냥 0분의 1은 히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자고 하는 짓이에요. 웃자고. 전혀 안 웃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또 수업 시간에 멘트 치면은 또 겁나 웃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여기 이제 히읗이다. 근데 요거를 1학년 과정에서는 그냥 웃자고 해라. 웃어야 기억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가 2학년 되시면 죽자고 달려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2학년 가서 보도록 하지요. 어쨌든 A-3이 0이 되는 경우, 즉 뭘로 나누는 경우? 0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죠. A가 3이 되는 경우에는 이걸 나눠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에다가 3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0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쌤 0은 3보다 크다. 이상한데요. 이거 뭐 잘못됐어요. 이런 거 어딨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부등식을 풀고 있어요. 부등식을 풀고 있어요. 부등식을 푼다라는 것은 주어진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제발 푼다라는 게 답 구하는 게 아니라 성립시키는 x의 값을 구하는 거라고. x에다가 뭐를 넣어야 3보다 커지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못됐어요. 좀 이상해요. 아닌데요가 아니라 x에다가 뭐를 대입하더라도 3보다 클 수 없으므로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요걸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 진짜 좀 오래된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해가 없다라는 거 이거 4글자잖아요. 그쵸? 요거 쓰기 귀찮으셔가지고 이제 불능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처럼 나처럼 불능 쓸 거예요. 왜? 나는 귀찮으니까. 니들은 뭘 써야 돼요? 해가 없다를 쓰셔야 되겠죠. 나는 귀찮으니까 불능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요. 나는 귀찮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A의 값에 따라서 A-3이 넘어가면서 A가 3보다 큰 경우, A가 3인 경우, A가 3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 경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거 전부 다가 답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무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은 중학교 때 푸셨던 1차 부등식 문제들은 전부 여기에다가 1차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못 믿으시겠다라면 혹시 중학교 문제집 안 버리셨다던가 동생 중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동생이 있다라면 동생 문제집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 전부 뭐라고 적혀 있을 거냐면은 1차 부등식이라고 전부 다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쌤 말처럼 대부분의 문제가 1차라고 적혀 있긴 있는데, 안 적혀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 경우에는, 요걸로 따진다라면, A가
3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즉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기 지금 A-3이 0보다 큰 경우와 A-3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셨는데 A-3이 0이 되는 경우 요 해가 없다. 요게 굉장히 좀 낯서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왜 그러느냐? 중학교 과정에서는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적혀 있거나 1차의 대가리 개수가 0이 아님을 나타내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게끔 다 막아놨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요 봉인된 것을 해제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학습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서 신경 쓰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즉 공통의 해를 찾아봐라 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개념은 그렇다라는 거긴 한데 충분히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신다라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쨌든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시험에 나왔는데 공통의 해가 뭐지? 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과정에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연습도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게 다시 부등식의 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등식의 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발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고 문제를 좀 푸시라는 겁니다. 자,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과 달리 그냥 각각 푸는 거죠. 연립방정식은 두 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데 연립부등식은 그냥 위에 거는 위에 거대로 풀고 아래 거는 아래 거대로 이제 각각 푸는 거죠. 그럼 위에 거 먼저 풀어주시면은 넘기고 밑에 거는 넘기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 거는 3으로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되겠고 아래 거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조금만 고민을 좀 해달라고요. 알겠죠? 해가 여기 첫 번째 식을 1번식이라고 할까? 1번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4 이상이 나왔다라는 것은 x에다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4, 5, 6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4, 4.1, 4.2, 4.28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하는 거구나. 즉 4보다 큰 것들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 아래 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x에다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을 대입을 하면 두 번째 식이 성립을 하는 거겠구나,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공통의 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4보다 큰 것들 많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공통의 것들은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을 어쨌든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해를 하시고 문제 푸는 요령은 이거다라는 거죠.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수직선 위에다가 다음과 같이 표시해 주시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을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주는데 두 개의 부등식이니까 높이를 2개로 해주시고 2칸짜리 그러면 이제 2칸 중복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여기 공통의 해를 수직선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괄호 2번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식에서 5x를 넘기셔도 되고 3x를 넘기셔도 돼요. 뭐 너무 x를 왼쪽으로 넘겨야 된다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니? 6이 되나요? 그 다음 아래 식은 12를 먼저 곱해버릴까요? 그러면은 12를 곱하면은
4가 되면서 분배하시면은 8x 플러스 20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도 12 곱하면은 3이죠. 3을 곱하는데 마이너스까지 같이 곱해줘야 됩니다. 특히 마이너스를 곱할 때는 뒤에 것에 부호를 좀 조심하시면서 곱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분배를 하신다. 그러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3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위에 거는 약분하면서 x가 3보다 크다 하시면 되겠고요. 넘기면은 17x 넘기면은 마이너스 17, 그래서 17로 약분하시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하고 3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틀린다라는 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3보다 큰 것들을 생각을 하시라고. 그 것들 중에서 공통의 것들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거를 조금 쉽게 하려고 뭘 하는 거다. 수직선에 표시를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3보다 큰 것들, 그러면 공통의 것들은 3보다 큰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다음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필수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학교 때 잘 하셨던 분들은 쉽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당연히 쉬워야죠. 이걸 지금 어려워하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어쨌든 쌤 수업은 잘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아닌 거니까, 그쵸? 그분들은 뭐 다른 영상을 보러 가신다던가 하시면 되는 거고, 지겨우시면 이제 스킵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스킵을 하시더라도 부등식의 해라는 것이 뭔지,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1번입니다. 찢어 쓴다는 거죠. 귀찮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쌤도 무지막지하게 귀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정말 싫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질 것이지 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주어져서 얘를 한번 쓰고 나서 문제를 풀게 만드느냐. 나도 정말 귀찮다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 이쪽으로 옮겨서 x 될 거고 마이너스 1 저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3 되겠네요. 2x 넘기면 2x 되겠고 마이너스 1 넘기면 6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x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아래 거 x 3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자, 수직선 바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오른쪽,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왼쪽 가면서 공통 연결 색칠해 주시면서 얘 보면서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죠. 바로 2번입니다. 자, 찢었을까요? 물론 이 상태에서 2를 곱하면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하실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열심히 푸시면 되겠죠. 귀찮더라도 다 써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위에 식에다가 2를 곱하시면은 6x-4고요. 아래 식에다가 오른쪽 식에다가도 2를 곱하시면은 x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자, 아래 식에 왼쪽에다가 2 곱하시면 x 플러스 6이고요. 오른쪽 식에다가도 2를 또 곱해야죠. 그럼 4가 될 거고 분배하시면 4x 플러스 4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 넘기면은 5x 되겠고요. 4 넘기면 10이죠. 네가 넘어와라. 3x 될 거고요. 넌 넘어가라. 그러면은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5로 나눠주시면 x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3으로 나눠주시면서 써주시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수직선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할까요? 3분의 2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자, 3분의 2는 0과 1 사이에 있느냐, 1과 2 사이에 있느냐, 2와 3 사이에 있느냐, 3과 4 사이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찍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대부분의 친구들이 0과 1 사이 중에서도 요걸 또 이렇게 또 세 칸으로 또 뜯어요. 그쵸?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요 칸, 여기다가 아마 정확하게 찍어 주셨을 거다라는 건데, 얘를 2와 3 사이에 3분의 2니까 뭐 2분의 3도 저기다 찍고 3분의 2도 저기다 찍고 2, 3 있으니까 2와 3 사이에 찍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라면 아직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이런 애들 데리고 다 그쵸? 4등급도 찍고 3등급도 찍고 2등급도 찍고 할 수 있어요. 연습이 좀 필요로 하겠죠. 근데 뭐 이런 것까지 3분의 2라는 게 이거를 3개로 찍고 두 번째 칸이다 이런 것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어쨌든 3분의 2라는 게 1보다는 작다. 피자가 두 판이 있는데 3명이서 나눠 먹을 거야. 니들은 피자 두 판을 가지고 3명이서 나눠 먹을래? 아니면 혼자 다 먹을래? 한 판을 혼자 먹을래? 두 판을 3명이서 나눠 먹을래? 당연히 한 판은 혼자 먹는 게 낫지. 왜? 두 판을 3명이서 나눠 먹으면 나 혼자 한 판을 다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판 먹는 게 더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3분의 2라는 값은 그냥 3 있고 2 있으니까 2랑 3 사이에 찍으시는 게 아니라 1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도 못 먹는 것보다는 어쨌든 더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다. 근데 이거를 뭐 3칸으로 찢은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그냥 3분의 2라는 값이 0과 1 사이 대충 한 이쯤 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고등 수학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얘를 뭐 3칸이 2칸 뭐 이런 것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이 정도는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쌤이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 3분의 2를 2와 3 사이에 찍는 친구들도 굉장히 적다가 아니라 꽤 있거든요. 물론 뭐 엄청 많고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더러더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데리고도 다 그렇죠.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3, 4등급까지는 만들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자, 바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또 그냥 반복인 것 같아요. 아유, 지겨워요, 그쵸? 그래도 뭐 해야죠. 자, x-4 요 괄호 풀어줄까요? 분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아래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7 2x 마이너스 3입니다. 넘길까요? 그럼 3x 될 거고요. 넘어가면 6 되겠네요. 너는 이쪽으로 넘어와라. 그럼 5x 되겠고요. 네가 저쪽으로 가라. 10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아래 거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공통의 해는 2만 된다는 거. 요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그냥 답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려면 공통의 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해야 하는 게 뭐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해가 아니라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쵸?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2, 2.1, 2.2, 2.3 그것들이랑 2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2, 1.9, 1.8, 1.7 그것들 중에 공통의 것을 찾는 게 연립부등식의 해다라는 거고 그 공통의 행은 2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2번 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넘어와라 x 그럼 넌 넘어가라 8 네가 넘어와라 4x 넌 넘어가라 16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8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4보다 작은 것들 공통인 거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선 중에서 확인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8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라고 4보다 작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라고 그리고 그것들 중에 공통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라고 없겠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자,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것일 때 두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풀면 되죠. 네가 넘어가라 2x 너는 넘어가라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네가 넘어가라 2x 너는 넘어가라 b 마이너스 7 그러면 x는 2분의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고 2 넘겨주시면 x가 2분의 b 마이너스 7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a와 b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 얘보다 큰 것들이 뭔지는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 자체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쨌든 얘 가지고 얘를 만들었을 건데 그렇다면 얘가 4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5일 거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넘기고 넘기면 6이 되겠고요. B는 넘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8점 예제입니다. 이게 부등식 파트에서는 연립부등식 파트에서는 이게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온다라던가 이게 결국은 부등식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부등식이라는 것은 2차 부등식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2차 연립부등식이 메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전부 1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은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을 해두셔야 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수학 하에서 명제 파트를 다루시게 될 건데 뭔지 모르시죠?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요 내용이 좀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한번 봐두자. 뭐 그런 겁니다. 자, 바로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에 거는 넘기면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되겠고요. 아래 것은 x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 2로 나눠주시면은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되겠고 아래 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수직선의 항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일단 얘는 모르니까 얘를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나타낼 건데 보시다시피 해가 없어야 돼요. 공통의 해가 없어야 돼요. 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서 공통의 부분이 생긴다. 즉 해가 만들어진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보다 더 이쪽으로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돼도 공통 부분이 만들어지니까 이쪽으로 가서 될 일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온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쭉 있었다라고 보신다라면 얘랑 얘랑 공통 부분이 없다가 되겠죠. 즉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찍혀야 되는 거니까 더 크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을 수 있음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다도 된다는 게 아니라 같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다가 성립을 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다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같다라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 2에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는 이 점이 여기 찍히는 게 아니라 요 점에 찍힌다라는 거고 요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공통 부분이 생기느냐 즉 해가 생기느냐라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 검은색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를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9 이런 것들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 얘가 마이너스 2가 됐다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포함해서 큰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여기 안에는 요 x들 안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지만 요것을 만족시키는 x 안에는 마이너스 2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공통의 해는 없다. 여전히 없다가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되더라도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됐나요? 요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는 붙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고 요것을 우리가 나중에 명제라는 것을 배우시면서 특정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시험에 또 겁나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수능에도 엄청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에 것이 조금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다음이 뭐가 얘가 성립을 하게 되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하시고 A는 넘기고 마이너스 4는 넘어오면 이렇게 돼서 A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라는 거. 자, 여기서 는을 붙이는 의미, 여기서 는을 붙일 수 있음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2번을 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연립부등식 파트에서 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나중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바로 2번입니다. 연립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일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거 먼저 풀어주시면은 3x 넘어가면 3 밑에 거는 뭐 풀려있고 x 1보다 크다,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멀쩡하게 주어졌으니까 1보다 크다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 이제 a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요 a를 어디다가 찍으면은 공통으로 만족하는 x들 중에서 정수가 3개가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럼 공통 범위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2가 있을 거고 3이 있을 거고 4가 있을 거고 5가 있을 거고 6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지금 A를 찍은 다음에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색칠을 할 거예요. 왼쪽으로 이제 화살표를 이제 긋겠죠. 그리고 이 색칠을 하면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실 건데 그 공통 부분 안에 뭐가 정수가 3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찍고
보신다라면 공통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게 1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1이 안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되나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는 것.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1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1이 안 들어가 있는데 공통에 1이 들어가겠냐는 거죠.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1은 제외하고 그럼 2부터 2, 3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2, 3밖에 없다. 정수가.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와야 될 거냐면은 4와 5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막아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공통 범위 안에 2와 3과 4가 들어가면서 정수가 3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1이 제외되는 이유는 이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A 자리잖아요. 그쵸? 요 A가 뭐랑 뭐 사이에 4랑 5 사이에 끼워져 있으면 일단 정수 3개가 만족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능이 붙는다가 아니라 붙을 수 있음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한다는 거야. A가 4가 되는 경우. 즉, 요 시커멓게 막혀있는 점이 정확하게 4예요 거죠. 그러면 범위가 1보다 크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2와 3과 4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4가 막혀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지금 막혀 있단 말이야. 그렇다는 것은 4까지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4가 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는을 붙었다, 는을 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는이 붙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즉 A가 5가 되는 경우를 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통 범위가 만들어지면서 그 공통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2와 3과 4 뿐만 아니라 모두 5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족하는 정수가 4개가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언제? A가 5일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5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는은 빼주셔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조금 어렵지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좀 해보시고요. 자,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절대값이 뭐죠? 아마 절대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러니까 언제 배우시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시는 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시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시는 그때 배우셨던 정확한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대부분의 학생은 절대값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플러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건데 절대값 3이라는 게 3이죠. 니들은 이 3만 관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값만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뭐냐라는 거야. 얘가 뭐냐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여기 안에 적혀있는 숫자까지 몇 칸이냐? 3칸이다. 그러니까 거리를 의미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게 3이다. 왜냐? 그냥 플러스 만드는 거다가 아니라 원점에서 마이너스 3까지 몇 칸이냐? 3칸이다.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절대값 x가 3이다 라는 것은 원점부터 3칸 떨어져 있는 x까지 떨어진 거리가 3칸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점에서 3칸 떨어진 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3칸 떨어진 게 여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킨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은 거, 요건 이제 뭐냐,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3칸보다 작은 거, 3칸보다 작은 거. 3칸 가면 3에 가잖아. 그럼 3칸보다 작다라는 것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2.9도 0에서 2.9까지 거리가 3보다 작잖아요. 되나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은 게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다 쓸 수 없어. 그래서 범위로 나타내는 거죠. 자, 요게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개념은 가르쳤으니까 이제 편법 가르칠 거예요. 쌤, 편법 같은 거 왜 가르치시나요? 이걸 풀기 위해서 그 개념까지 써가면서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소모적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절대값이네요. 가운데 x 써주시고 오른쪽 3 있네요. 왼쪽에 뭐 쓸까요? 마이너스 3 쓸게요. 왜요? 그냥 쓰세요. 그리고 부동호 방향 얘랑 똑같이 갈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건 이렇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은 어쨌든 먼저 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얘도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이것을 만족시킨 x가 뭐냐라는 건데, 개념은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개념이 중요한 거야. 개념은 원점에서 x까지 떨어진 거리가, x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원점에서 x까지 떨어진 거리가 3보다 크다. 그러면은 일단 3인,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지점이 3이랑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지점이 마이너스 3이 있잖아요. 근데 얘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 언제 써 이거를. 요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냐면은 3보다 큰 것들이에요. 아니면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들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보다 크다라는 거죠. 어떤 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들. 잘 따라오고 계셔야 될 텐데, 그래서 다음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거고, 어쨌든 우리가 또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가운데 x 쓰고 오른쪽에 3 썼으니까 왼쪽에 뭐 쓸 거예요? 마이너스 3 쓸 거예요. 그리고 부동호 방향은 똑같이 할 거다. 근데 3보다 큰데 마이너스 3보다 작대.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찢었을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설명이죠. 이거 편법인 거죠. 개념은 어쨌든 이거다라는 건데, 조금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찢었을 거니까 x가 3보다 크다라는 거 따로 쓰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거, 여기 찢어서 쓴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를 쓴 다음에 요걸 갖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절대값의 성질해서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야 되겠죠. 절대값 x가 뭐냐? x죠 뭐. 근데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어쨌든 절대값이라는 것은 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계산 결과는 반드시 부호가 뭐가 돼야 되냐면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되나요?
근데 만약에 x가 플러스였어.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였어. 그럼 얘는 지금 부호가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라는 거죠. 근데 절대값이었어. 나왔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거리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계산 결과가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앞에다가 뭘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뭘 만들자? 플러스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3이면 얘가 지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여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똑같이 여기에 있는 거를 그냥 똑같이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얘랑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이 써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다가 뭐를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뭘 만들어준다? 플러스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얘한테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뭘 만들어준다? 플러스를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x는 x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x가 나올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x의 부호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편법을 할 거예요. 앞으로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절대값 x는 어떻게 되나요? x가 나올 수도 있고 x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럼 앞에다 플러스를 쓰세요. x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앞에다 뭘 써요? 마이너스를 써요. 왜 써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동안 왜 여기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야 되는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서술형에서도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물론 개념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하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절대값이라는 게 활용도가 너무 높다.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니들이 절대값 나오면 앞으로 쫄릴 거란 말이야. 바짝 쫄아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념은 좀 최소화를 하겠고 요령을 좀 가르치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절대값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절대값에 대한 것만. 왜? 절대값을 니들이 너무 어려워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하는 것에서는 개념을 좀 지우고 요령껏 이제 하자.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볼까요? 자,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경우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값 x-1, 절대값 x-3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절대가 바뀐다라는 거죠. 절대가 바뀌고 괄호를 이렇게 쓴다. 그리고 나서 x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1과 3 사이 많잖아요. 그렇죠? 2만 있는 게 아니라 참 많아요. 그렇죠? 그것들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시더라도 이것의 부호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다 뭘 쓰자? 플러스를 쓰자. 왜? 그냥 쓰자. 자, 절대값 x-3입니다. 그러면 일단 괄호를 벗겨라. 왜? 니들이 절대값이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일단 벗기고 보자라는 거예요. 벗겼어. 그럼 어떡할 거냐? x 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범위 안에 있는 x 아무거나 많잖아요.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시면은 부호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그 앞에다 뭘 쓰자? 마이너스를 쓰자. 왜? 그냥 쓰자. 그냥 써라.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어쨌든 개념 또 가져가시면서 보셔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책 앞에 요거 절대값에 관련된 거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끔한 x를 구해준다. 두 번째 그 x 값을 기준으로 0,0을 나눠준다. 세 번째
각각 명령에서 절대값을 풀고 부호를 결정한다. 그때 부호 결정하는 게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새끼 네 새끼 하면서 문제 마무리한다.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니들이 워낙 절대값이 포함된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쫄아하니까 어쨌든 개념 설명 한 번 더 했고 요령에 대한 설명도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고등과정 전 범위에 걸쳐서 고2, 고3 과정까지 포함이죠. 전 범위에 걸쳐서 절대값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게 활용이 되어 우리들을 괴롭힐 것이다. 따라서 자꾸 쫄아서 될 일이 아니다. 빨리 극복을 하자. 그런데 개념으로 극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런 거니까 그냥 요령껏 극복을 해보자. 뭐 그런 의미로 이런 식으로 편법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절대값 2개 포함된 거 이런 거 이제 문제 들어가서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필수 예제 8번을 또 풀어야 되겠네. 자, 뭐 아까 참 강조를 많이 했는데 바로 1번. 자, 요 문제가 어쨌든 시험 난이도가 조금 쉬운 학교들이 있잖아요. 시험 난이도가 조금 쉬운 학교. 아니면 그냥 적당히 무난한 학교. 그러니까 어쨌든 좀 까다롭지만 않는 학교라면은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바로 1번이에요. 바로 2번만 해도 하더라도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2번이 아닌 바로 1번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죠. 물론 바로 2번도 문제를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바로 1번이 선생님 너무 쉽지 않나요? 근데 시험에 꽤 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요거 요령껏 푸는 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쉬운 거니까 빨리 풀어야지. 그래서 어떤 거? 절대값이 일단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가 있어야 돼요. 얘처럼 비록 절대값이 하나 있더라도 식이 있는 경우는 안 되고요.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절대값 너무 싫어. 벗겨버려. 벗기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7이 있으니까 왼쪽에다 뭘 써? 마이너스 7을 써. 왜 써? 그냥 써. 그리고 부도 방향은 어떻게? 똑같이 그냥 써. 뭐 이런 거죠. 이런 문제가 서술형에 나오기는 그렇거든요. 서술형에 나올 거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따라서 이런 거 이제 객관식에서 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령껏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렇게 푼다고 해서 서술형에서 뭐 틀려요? 아니죠. 정상적인 풀이에요. 근데 이제 편법을 써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없애야 되니까 3, 3, 3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로 나눠주시면 자, 이렇게 x의 범위가 구해지면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요령도 배우시되 부등식의 해의 개념 어쨌든 그것을 끌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것들이 부등식에 해당하는 거고 그 것들을 대입을 해보시면은 성립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바로 2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이 비록 하나밖에 없지만 식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1, 2, 3, 4단계를 가야 되겠다. 1단계 절대값 안에 있는 식 x-1 들어가 있네요. 얘는 아니에요.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식만 보시는 거야.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를 먼저 구해주시는 거죠. 쉽잖아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그 값을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눠주신다. 여기는 1 왼쪽이니까 1보다 작은 거, 여기는 1보다 오른쪽이니까 큰 거, 그리고 는은 저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아무데나 붙이셔도 되긴 한데 보통 x에다가 입 벌린 방향에다가 는을 붙인다라는 거 설명 다 했었습니다. 자, 이제 뭐죠? 세 번째 단계다. 세 번째 단계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절대값을 벗기고 괄호를 쓰면서 쟤랑 그냥 똑같이 써라. 제발 좀 쫄지 말고 절대값이 마음에 안 들면 절대값을 벗겨버려라 라는 거죠. 그 대신 부호만 좀 조심해주자. 1보다 작은 영역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쵸? 1보다 작은 거 참 많잖아요.
아무거나 집어넣으셔도 부호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그 앞에다 뭘 써라? 마이너스를 써라. 왜? 그냥 써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써라. 그러면 절대값이 벗겨진다. 절대값만 벗겨진다라면 이후의 과정은 전혀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절대값은 벗겼어요. 그 대신 얘는 x가 1보다 큰 영역, 큰 거 하기로 했으니까 큰 거 넣으시면 부호가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럼 그 앞에다 뭘 써라? 플러스를 써라. 왜? 그냥 써라. 그러면 풀릴 것이다. 그렇죠. 자, 넘기고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얘는 이쪽으로 넘길까요? 네가 넘어가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끝났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내 새끼 니 새끼 하면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 새끼 니 새끼가 뭐냐? 나는 x가 1보다 작은 영역에서 다음에 x들을 구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1이 여기니까 0은 한 요쯤 찍으시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다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러니까 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만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도 1보다 작은 것들,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만 이제 해를 찾아주신다라는 거죠. 이거 넘어가면 이제 남의 새끼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구해졌어요. 그런데 어디서 1보다 크거나 같은 다음의 영역에서 이것이 구해졌다.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찾아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만 찾으라는 거예요. 요걸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가 0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서 여기도 이렇게 색칠이 된다는 건데 여기는 남의 새끼다. 남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색칠하고 있지 말고 이렇게만 색칠을 해라 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부터 색칠을 하는 게 맞긴 맞지만 내 영역에다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남의 영역 부분은 지워주시고 내 영역에 해당되는 것만 색칠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결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왼쪽 영역에서는 요만큼의 해가 구해지고 오른쪽 영역에서는 계속 또 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영역,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를 구하고 해를 구해서 이제 합쳐주시면 최종 해가 구해지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색칠되어 있는 거 전부 다를 보시면 되겠죠. 결국 x가 0 이상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예제 9번 문제만 풀면 되겠네요. 자, 절대값이 2개 포함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문제 있었잖아요. 예제 8번에 괄호 1번 그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도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문제만 나오거나 아니면 이 문제만 나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절대값을 포함시킨 부등식을 연립부등식에다가 집어넣는다던가 그런 경우도 또 있긴 한데 그러면 어쨌든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거는 뒤에 가서 또 추가로 문제가 나오면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절대값이 2개 포함된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절대값이 2개가 포함된 경우도 이미 다 해봤다. 우리가 앞에서 뭐까지 해봤냐면은 절대값이 3개가 되는 경우도 해봤나? 그거를 그냥 수업 시간에 했나? 아니면 영상으로 찍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절대값이 2개. 그러면 어쨌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 자, x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돼야죠. x-1이 0이 되려면 x가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x값. 절대값이 2개 있으니까 x값이 2개 구해지겠죠. 그리고
영역 잘라주시라. 그럼 x가 2개가 구해졌으니까 영역은 3개가 생길 것이다. 그럼 3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절대값이 3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출제가 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학교 시험에서는 시간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너는 x를 향해서 입 벌리는 쪽에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단계까지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3번째 단계, 그냥 절대값을 벗기고 그냥 써라. 절대값 대신에 괄호를 쓰면서 그냥 그대로 써라 라는 거였어요. 일단 절대값 다 벗겨서 그대로 썼고요. 이제 부호 결정만 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괄호 안에 x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x가 뭐냐면 0보다 작다죠. 0보다 작은 거 집어넣어 보시면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앞에다 마이너스 쓸 겁니다. 자, x에다가 0보다 작은 거 넣어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 게 부호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쓸 거다. 자, 이번에는 0과 1 사이에 있는 거. 0과 1 사이에 있는 거 넣어보시면 부호가 플러스. 0과 1 사이에 있는 거 0.1, 0.2, 0.3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시더라도 마이너스. 자, 1보다 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1보다 큰 거 넣어보시면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절대값을 벗겼다. 그 대신 1차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귀찮은 거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절대값만 벗겨내면 쉬워진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기는 것에 집중을 하자. 근데 절대값을 벗기는 게 어떻게 벗기는 거냐? 그냥 벗겨라. 그 대신 부호만 결정해줘라. 부호 결정하는 방법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괄호 안에 있는 게 플러스면 그 앞에다가 플러스를 쓰고 괄호 안에 있던 게 마이너스면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쓰자. 왜? 이런저런 이유 집어치우고 그냥 쓰자. 뭐 그랬었던 거죠.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3, 마이너스 2x 인가요? 그럼 x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3 그러면 자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1, 3, 2x 4 그래서 x 2보다 크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째 단계 네 새끼 하면서 이제 문제 마무리 할 거다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0보다 작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것 중에서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이 여기다 찍고 작은 거니까 여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경계선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쪽에서만 해를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이쪽에서만 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이 영역에 해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쌤 이상해요. 뭔가 잘못 푼 것 같아요. 뭔가 뭐 틀렸어요.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어쨌든 뭐를 하고 있다? 부등식을 풀고 있다. 부등식을 푼다라는 것은 성립시키는 x의 값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얘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틀려요. 잘못됐어요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되나요? 그 다음 x가 2보다 크다. 어디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 2보다 크다. 여기가 지금 1이니까 2는 여기 좀 찍으시면 되겠고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색칠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음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쪽에서만 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 내 새끼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해를 구했으니까 이걸 모두 합쳐서 써주시면 마무리가 되겠다는 거고요. 근데 이걸 지금 합칠 수는 없는 상황에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큰 것들을
주어진 부등식에다가 많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들, 2보다 큰 것들 많잖아요. 대입을 해보시면은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을 할 것이다. 네, 주어진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x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단원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고요. 유제까지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절대값 2개 포함된 거 출제율 괜찮아요. 자, 연습 문제고요. 연습 문제 그냥 쭉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뭐 10-6번 활용이긴 한데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풀어보시고요. 10-7번 편법 써가면서 풀어주시고 요거는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쵸? 요거는 편법이 가능합니다. K니까 요거 상수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절대값 포함된 1차 부등식인데 요걸 제외하고는 지금 다 상수가 있으니까 편법 마이너스 1 넘겨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합니다.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연립부등식 뭐 보시고 13번, 14번 요런 뭐 활용은 풀고 싶으면 풀고 풀기 싫으면 풀지 마세요. 그 다음 요거 조금 생각을 하시면 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요. 됐고 풀고 요것도 그냥 풀죠. 풀고 요것도 풀고 요것도 풀고 요거는 업이네요. 근데 지금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푸세요. 이것도 괜찮네요. 이것도 풀어주시고 안 되는 거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3페이지까지 10단원 부등식 풀어봤는데 10단원에서는 뭐 크게 날릴 만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활용 문제 이런 거 좀 그지 같아 보이면은 뭐 굳이 안 푸셔도 되겠다라는 거고 그 이외의 문제들은 전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단원 부등식 마무리 했고요. 드디어 8단원, 9단원, 10단원 8단원, 9단원, 10단원에 해당되는 유형 파트였어요. 그렇죠?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역시 그냥 유형으로 봐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편법 위주로 설명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형 파트 3개 파트가 모두 끝났고요. 11단원부터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가요? 그 파트부터는 또 개념에 집중하면서 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종현 학생이었죠. 종현 학생. 종현 학생 이후로 제가 좀 신청을 하시면은 좀 기운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운을 많이 못 드렸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어쨌든 신청을 해주시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신청을 하실 분들은 신청을 한번 해주시고요. 어쨌든 뭐 종현 학생 잘 하고 계시나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성적 잘 나왔으면은 잘 나왔다고 댓글, 그리고 생방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쌤이 이제 생방을 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생방송을 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방송을 켜서 질문을 받아준다던가 뭐 이런 이벤트성이 시험 기간에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시험 기간이랑 이벤트 기간이랑 잘 맞아 떨어진다라면 들어오셔서 질문도 좀 하시면 좋겠고, 뭐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